식사들 하셨습니까? 장마가 비가 일정하게 오는 게 아니고 집중호우 형태로 오기 때문에 요즘은 날씨도 덥고 습하고 비도 오락가락하고 정신없는 것 같습니다. 또 물가가 뭐 안 오른 게 없죠. 정부에서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시는데 올 여름 잘 무복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병충해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골 생활에 필요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많죠. 시골 생활에는 연장류가 많이 필요하죠. 뭐 공구리는 전동이나 충전 드라이버, 뭐 예초기, 그라인더, 컴프레셔, 수공구, 엔진톱 이런 거 뭐 시골 생활 하는 데는 필수 공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동이나 아니면 충전 분무기, 엔진 분무기 이런 것들도 간혹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잔디밭을 가꾸거나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은 뭐 한 번씩은 꼭 쓰게 돼 있죠. 그리고 농사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시골에서는 도시 생활과 다르게 필요한 것들이 뭐 삽괭이, 도끼, 제설공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꼭 이런 연장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시골 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시골 생활에 대응이 가능한 지식이거든요. 텃밭 농사나 아니면은 잔디밭이라도 가꾸게 되면은 병충해나 뭐 잡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병충해나 잡초 제거에 대한 농약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 농약 사용이 노동력을 엄청나게 절감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 사용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삶이 편안하고 윤택하게 되죠. 이게 현실이고요. 농약을 사용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시골 생활의 한 반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시골 생활 지식을 어디서 공유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문 농사꾼도 잘 모르는 지식을 알려주는 곳이 많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이 그렇게 컴퓨터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그럴 능력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있는 정보도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고, 또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정보들이 많이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 탑 수준의 IT 보유국입니다. 뭐 인터넷망이라든가 아니면 뭐 IT 지식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전 세계 탑 수준인데요. 모든 지식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유튜브에 있다. 맞죠. 온라인상에 많은 지식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얼마만큼 선별해서 취사 선택하는 문제, 내가 그거를 믿고 그걸 따라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좋은 정보는 홍보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않고,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는 스마트폰에만 기대해서 뭐 블로그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넘쳐나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잘 찾아보면은 정부에서 구축해 놓은 엄청난 정보 자산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 자산은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에 필요한 지식을 원하는 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자산들을 구축해 놨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에서 구축해 놓은 정보가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 NCPMS 이렇게 뭐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농사로, 그리고 한국작물보호협회,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약안전정보 시스템, 이런 사이트들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각 사이트들별로 특징을 보자고 한다면은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주도적으로 생성한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에 나타난 모든 농작물의 병해충을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에 보시다시피 뭐 작목별로 그리고 병해충별로 모든 지식들을 검색이 가능하고요. 특히 사진 정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그 병해충 부분을 이렇게
보통은 이제 잘라서 농약사나 아니면 아는 분한테 이렇게 가서 물어보죠. 이게 무슨 병이냐.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농약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해당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농약까지도 예시를 제시를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대한 연구 논문이나 아니면 연구 자료까지도 제시를 해주고 있어서 그런 걸 다운로드 받아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이트예요. 저도 상당히 많이 애용하고 있고, 실제 무슨 병이 발생했을 때,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모를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사진 정보를 보고, 그리고 또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농약을 구매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사이트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고요. 그리고 병해충 발생 사전 정보라든가 기상 및 예보 정보 이런 것들도 항상 주기적으로 주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상당히 농사 짓는 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자주 들어가서 봐야 되는 사이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농사로라는 농업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촌진흥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영농기술이나 농자재, 그리고 농업 경영, 연구 정보 이런 것까지 심도 있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병해충 사이트는 이미지 위주, 그러니까 사진 위주의 그런 그 사이트인데, 여기는 논문이나 이런 그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이트고요. 여기도 날씨 정보나 병충해 예보, 그리고 영상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구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담아놓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심도 있는 농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보면 좋은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료, 농약, 농산물 수출, 축산, 그리고 농산물 트렌드 연구까지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는 또 특이하게 농산물 실시간 가격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락시장이나 아니면 뭐 각 도별로 있는 과수나 아니면 채소별 도매시장 가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판매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데도 농업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자주 들여다보고 최신 정보를 취득하시면은 농사일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잔류 물질 정보, 그러니까 잔류 농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식품안전처에서 운영을 하고요. 잔류 농약에 대한 법령이나 농약 정보 허용 기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잔류 농약을 시험하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잔류 농약에 대한 각종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농사를 대규모로 져서 출하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수출이나 아니면 뭐 경매를 하시기 위한 분들이 들어가서 확인하면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은 사이트고요. 뭐 식품의약처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농약에 대한 잔류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제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끔 들어가서 보면은 농약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한국작물보호협회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각종 농사에 필요한 농약이나 작물보호제 이런 것들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농약 연보나 아니면 작물보호제 지침서 등 이렇게 각종 연보를 발행하는 사이트이긴 한데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농사온 에어 경륜 공식 유튜브라고 그래갖고 여기도 뭐 농약이나 아니면 뭐 병충해에 관한 유튜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사단법인 농약 업체의 사단법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농약 업체의 이익단체 성격이 좀 강합니다. 이렇게 공식 유튜브도 경농이라는 농약회사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죠. 여기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농약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약 안전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대한민국에 등록된 모든 농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뭐 성분별, 그리고 뭐 이름별, 뭐 작물별, 기작별, 뭐 여러 가지 병해충별, 뭐 여러 가지 뭐 다 검색해 볼 수 있어요. 농약이 사용되는 거는 다 검색해 볼 수 있고, 유통에 관한 단속 정보, 그리고 뭐 제조사, 수입사 이런 것들을 다 검색해 볼 수 있어요. 농약 이름명만 치면은 뭐 성분명이라든가 아니면 함량, 제조업체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아주 굉장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뭐 활용도가 엄청 높죠. 농약에 대한 모든 정보는 다 이 사이트에 있다고 보면 돼요.
이 사이트는 그래서 다음 편에 한 편으로 더 만들어서 농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찾다 보니까 이런 사이트들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보다 보면은 농업에 대한 유튜브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많은 각종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이 사이트들을 보고서 그거에서 발췌해서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제작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농업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득하는지는 뭐 제가 조사를 해보거나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구축해놓은 신뢰성 있는 정보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터넷 구축이 잘 됐기 때문에 각 정보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정보 자산을 이렇게 형성을 해놓고 있거든요. 뭐 법무처도 마찬가지고 뭐 기획재정부나 아니면 뭐 행정안전부 이런 부분도 상당한 그 사이트들을 많이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시면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요. 아주 생각지도 못한 광범위한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 안에서 무조건 뭐든지 해야 되죠. 생각보다 질 좋은 데이터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농업 관련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 관련 논문들이 왜 많으냐면은 지금 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들이 굉장히 많죠. 뭐 국립대나 아니면 사립대도 농업 관련 학과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학과와 연계해서 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결국은 돈이거든요. 프로젝트를 이행함으로써 정부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돈이 나온다는 얘기죠. 교수나 아니면은 뭐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은 결국은 결과물은 뭘로 나오냐면은 논문이라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한글로 된 논문들이 많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는 이제 사이트는 이제 RISS 그러니까 학술연구정보시스템 그리고 KISS 키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한국학술정보 DBP야 국회도서관 구글 학술정보 이런 데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리스나 키스 DBP야는 대부분 유료로 많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로그인을 해야지만이 정보 검색이 가능한데 그리고 논문 원본을 볼 수가 있는데 국회도서관이나 구글 학술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학술 정보 시스템보다는 완전히 더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구글 학술 검색이 좋은 게 국내뿐만 아니고 외국 정보도 볼 수 있어요. 요새는 번역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영어나 뭐 다른 나라 외국어로 돼 있더라도 번역기에 돌리면 다 번역이 됩니다. 굉장히 번역 시스템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읽어볼 수 있는 충분한 번역 시스템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굴러다니는 이제 카더라 정보를 많이 이제 믿고 있죠. 맹신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도 뭐 댓글을 많이 달리는 편은 아니지만은 댓글을 다는 거를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대부분 유튜브에 굴러다니는 정보들을 맹신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맹신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요. 그나마 조금 걸러서 맹신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가진 정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좀 꼰대 기질이 있다고 보통 젊은 사람들 표현을 하죠. 유튜브나 블로그에는 진짜 정보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수익성, 유튜브나 블로그도 수익성이거든요.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부분이 있어야만이 돈이 벌리니까 중요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낭설에 불과한 거를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돈이 벌리니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한 가지 맹목적으로 믿다 보니까 그게 진실인 양 검증 없이 막말로 얘기해서 앞에 있는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대학 관련해서 뭐 학사, 석사, 박사들이 최소한 4년, 2년, 3년간 연구해서 만든 논문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유튜브에 올리는 분들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연구해갖고 올려요? 그렇게 연구 안 해서 올리잖아요. 하루 이틀 생각해갖고 아니면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그냥 만들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전문성을
논문이나 국가 정보망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정보만큼 신뢰성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전문성 있는 부분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리지 않습니다. 왜? 자기 밥줄인데 거기다 올리겠어요? 남들 다 알아서 할 수 있게? 남들 다 따라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전문성 있는 정보는 유튜브나 블로그에 잘 안 올려요. 올리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예, 너무 전문적이라서 대부분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안 보죠. 예, 조회수도 떨어지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되니까 뭐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나 되게 가볍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골치 아픈 얘기를 유튜브에 올리면은 조회수가 당연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그로성으로 딱 한 가지만 이렇게 던져주면은,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소재를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유튜브에 올리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지금 제가 유튜브 지금 올리려고 제작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안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재미없고요. 재미와 정보를 추구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참 둘이 공유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아주 전문적인 게 재밌을 리가 없잖아요. 흥미를 느껴서 연구를 하시고 막 거기에 매질을 하시는 분들이야 재밌겠지만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아니면 관광지 가서 노는 게 재밌을까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건 따분하고 재미없는 거고, 관광지 가서 노는 거는 흥미롭고 재밌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절대 맹신하지 마세요.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이 잘 구축해 놓은 신뢰성 있는 검증된 사이트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농사를 짓는 놈도 아니고요. 그냥 필요한 텃밭에 고추 조금 심고, 상추 조금 심고, 뭐 옥수수도 몇 개 심고, 오이도 몇 개 심고, 토마토도 몇 개 심고, 감자도 조금 심어보고, 그런 농사밖에 짓지를 않지만은, 그런 농사를 짓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이트들을 보고 계속 확인을 하고, 또 그거를 유튜브로 제작을 하고,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이라도 이렇게 전문 농사꾼이 아닌 입장도 이렇게 이런 사이트들 들어가서 보고 확인하고 비교해보고 하는데, 전문 농사 짓는 분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관습적인 농사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해왔던 거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발전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조금은 심각한 그런 영상을 만든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보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하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